한겨울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 그래도 소연이를 살려야 해. 저 마을로 가자. 후궁 김 씨는 10살 딸 소연의 손을 꼭 쥐고 눈 덮인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추워요. 소연아, 조금만 참거라. 궁궐에서 쫓겨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한겨울 산속을 헤매는 모녀. 김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때 멀리서 한 청년이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덕수라고 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말을 더듬거리며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산에서 할아버지랑 살았는데 갑자기. 김마님은 청년의 맑지만 멍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이 청년도 우리와 비슷한 처지로구나. 어린 소연이가 덕수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울지 마세요. 저희도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덕구가 멍한 눈빛으로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아가씨, 예쁘다. 김마님은 덕구가 좀 부족한 것을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지요. 이 아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여기서 얼어 죽겠구나. 좀 모자란 듯 하지만 착해 보이는데 데려가야겠. 덕수야, 우리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 정말 저 같은 바보도 괜찮으세요? 바보라니? 우리 앞으로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자꾸나. 그렇게 세 사람은 눈 덮인 산을 내려와 마을의 빈집에 자리 잡게 되었는데 첫날 밤 김마님은 소연을 불렀습니다. 소연아, 이리 오너라. 김마님은 품속에서 옥패 하나를 꺼내 소연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선왕 할아버님께서 주신 옥패란다. 이것이 내가 공주라는 증표지. 공주, 위험할 때 이걸 보여라. 언젠가 우리의 억울함을 풀 날이 올 게다. 소연은 옥패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덕수는 비록 말은 어눌했지만 힘이 장사여서 나무를 하고 물을 길어왔지요. 어린 소연이는 덕수를 오빠처럼 따랐습니다. 덕수 오빠, 오늘 산에서 뭐 봤어요? 토끼 봤어요. 와, 귀여웠겠다. 소연아 씨가 훨씬 귀여워요. 덕수 오빠, 정말이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소연이는 20살의 아가씨가 되었고 덕수는 30살이 되었지요. 하지만 소연의 몸은 날로 약해져만 갔습니다. 어머니, 가슴이 답답해요. 아이고, 소연아, 의원을 불러오마. 김마님은 고을의 의원들을 모두 불러왔지만 백약이 무였습니다. 이상하옵니다. 약을 드셔도 차도가 없으니 도대체 무슨 병원이기에 고치는 게 이리 어려운 것이오. 의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뿐이었지요. 덕수는 멀찌감치서 지켜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아이고, 저 어르신들은 아가씨의 병을 모르시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밤, 덕수는 여느 때처럼 소연의 방 담장 너머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침이 더 심하신 것 같은데. 달빛 아래 창백한 소연의 모습이 보였지요. 그때 덕수의 머릿속에 해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수야, 병을 볼 때는 얼굴빛, 숨소리를, 그리고 모든 걸 봐야 한다. 덕수는 눈을 감고 소연을 떠올렸습니다. 창백한 얼굴, 파란 입술, 찬 땀.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니야, 독이다. 바로 그때 쿵! 덕수가 중심을 잃고 담장에서 떨어졌지요. 누구냐? 방문이 열리며 소연이 나왔습니다. 덕수 오빠. 달빛 아래 마주친 소연. 덕수는 얼굴이 붉어졌지요. 아, 아가씨, 죄송합니다. 밤마다 담장 너머로 살피던 게 오빠였구나. 그때 소연이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더니 비틀거리자 덕수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소연을 부축했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십시오. 그 순간 덕수의 손이 소연의 맥을 짚었습니다. 이건 분명 도끼가. 뭐라고? 소연이 가까스로 눈을 떠며 물었지요. 덕수 오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 아가씨, 그게. 바로 그때 김마님이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냐, 소연아. 어머니, 괜찮아요. 덕수 오빠가 도와주셨어요. 김마님은 덕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덕수야, 대체 무슨 짓을 한 게냐? 마님, 저는 어머니, 덕수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덕수 오빠, 방금 독기라고 했지? 예? 내 병이 독 때문이라고 한 거 맞지?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게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김마님이 놀라 물었습니다. 덕수야, 내가 병을 안단 말이냐? 아니, 저는 바보라서 잘 모르는데 그냥 예전에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소연이 덕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덕수 오빠, 오빤 정말 바보가 아니었구나. 아가씨, 10년 동안 날 지켜봐왔지? 덕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저 아가씨가 아프시면 제 가슴이 아파서요. 김마님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덕수야, 내가 정말 소연이의 병을 안다면 내 딸을 고칠 수 있겠느냐? 덕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허나 만약 잘못된다면 김마님의 말에 덕수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소연의 눈빛이 흔들렸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덕수 오빠, 그날부터 덕수는 밤마다 소연의 방을 찾았습니다. 아가씨, 오늘도 약을 다려왔습니다. 덕수 오빠, 고마워. 소연은 덕수가 준 약을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요. 이 약은 정말 쓰네. 독을 빼내려면 독보다 더 강한 약이 필요하답니다. 덕수의 말에 소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덕수 오빠, 넌 정말 의술을 아는구나. 아니, 저는 그냥 할아버지가 하시던 걸 따라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덕수의 손놀림은 달랐습니다. 약초를 다루고 약을 다리고 맥을 짚는 모든 동작이 익숙했지요. 할아버지께서 10년 동안 매일 보여주셨거든요. 저는 바보라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그냥 봤어요. 소연은 덕수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나를 10년을 지켜봤구나. 예? 나도 10년 동안 오빠를 지켜봤어. 처음엔 오빠 같았는데 언제부턴가. 소연의 말에 덕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가씨,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천한 바보 머슴이고 머슴이 뭐가 어때서? 나도 쫓겨난 몸인걸. 그때 소연이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오빠, 몸이 너무 뜨거워. 약을 먹으면 이렇게 열이 올라. 덕수는 당황했지만 이내 해담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독을 빼낼 때는 열이 오른다. 그때 잔 기운으로 열을 식혀야 한다. 아가씨, 제가 열을 식혀드렸습니다. 덕수가 조심스럽게 소연의 이마에 손을 얹자 소연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오빠 손은 참 시원하구나. 달빛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까워졌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고 덕수의 심장도 쿵쾅거렸지요. 동이 틀 무렵 소연은 깊은 잠에 빠졌고 덕수는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김마님이 기다리고 계셨지요. 덕수야, 소연이는 괜찮으냐? 예, 마님. 이제 도끼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고맙다. 덕수야. 김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늦게 소연은 눈을 떴는데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 이게 어찌된 일이람. 소연아, 내 얼굴에 핏기가 도는구나. 어머니, 정말요? 소연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건강한 붉은빛이 돌고 있었지요. 덕수 오빠가 고쳐준 거예요. 한편 밤이 되자 덕수는 다시 소연의 방을 찾았습니다. 아가씨, 완전히 나으시려면 며칠 더 약을 드셔야 해요. 그래. 오빠 고마워. 덕수 오빠, 나 궁금한 게 있어. 뭐가요? 오빠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덕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솔직하게 말해줘. 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가 10년 전 처음 제 손을 잡아주셨잖아요. 그때부터였어요. 그때부터라니? 아가씨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프시면 제가 더 아프고 웃으시면 저도 기뻐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그게 뭔지 몰라? 뭔데요?
그건 말이야. 소연이 덕수에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자 두 사람의 숨결이 가까워졌지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지? 덕수가 창밖을 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가씨, 위험합니다. 순간 창문이 박살나며 검은 옷에 자객이 뛰어들며 외쳤지요. 저 계집을 죽여라. 덕수는 본능적으로 소연을 감싸 안았고 자객의 칼이 번쩍이며 두 사람을 향해 내리쳐졌지요. 그 순간 덕수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소연을 안은 채로 옆으로 굴렀고 자객의 칼은 이불만 베고 말았지요. 뭐야? 이놈! 자객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덕수도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인 것이지요. 아가씨, 제 뒤로. 덕수는 소연을 뒤로 밀어내고 자객과 마주 섰습니다. 이 바보 머슴 같으니 그 꼴로 누굴 지킨다고? 자객이 다시 칼을 휘둘렀는데 덕수가 놀랍게도 그 칼을 다시 피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던 화로 집게를 집어들어 칼을 막아낸 것이지요. 쇠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바보 머슴이라고 들었는데 내 칼을 막아내 주랴? 그런데 그때 밖에서 김마님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누구냐? 어머니, 소연이 방문을 열려고 했지만 덕수가 막아섰지요. 아가씨는 여기 계세요. 덕수는 화로 집게를 든 채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마당에는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5명이나 있었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덕수야, 조심해라. 이자들이. 그때 자객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나섰습니다. 너는 누구냐? 감히 우리 일을 방해하다니. 나는 이 집 머슴 덕수요. 당신들은 누구요? 머슴? 머슴 주제에 목숨이 아까운 줄 모르는구나. 자객 두목이 손짓하자 2명의 자객이 덕수에게 달려들었는데 덕수는 화로 집게를 꽉 쥐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그 순간 덕수의 머릿속에 해담 할아버지가 매일 보여주었던 동작들이 떠올랐습니다. 10살 때부터 20살까지 10년 동안 매일 본 무술 동작들. 당시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지금 그 동작들이 몸에서 터져 나왔지요. 첫 번째 자객의 칼이 덕수의 목을 향해 날아오자 덕수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는데 고개를 옆으로 젖히며 칼을 피하고 동시에 화로 집게로 자객의 손목을 내리쳤지요. 으악! 자객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리자 두 번째 자객이 뒤에서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뒤로 팔꿈치를 날렸지요. 컥! 두 자객이 동시에 쓰러지자 자객 두목의 얼굴이 굳어지며 부하들에게 외쳤지요. 이놈! 바보가 아니었구나. 모두 덤벼라. 남은 3명의 자객이 동시에 덕수를 공격했습니다. 덕수는 당황했지만 몸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해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지요. 덕수야, 무술은 머리가 아닌 몸이 기억하는 것이란다. 덕수는 화로 집게를 휘두르며 자객들의 칼을 막아냈고 쇠에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지요. 이놈이 고수다. 제대로 상대해라. 자객들의 공격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게 내 몸이 맞나? 덕수 자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이렇게 움직일 줄은 생각도 못했지요. 그때 덕수가 자객 하나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다른 자객의 칼을 빼앗아 해담 할아버지가 보여주었던 검법을 펼치자 자객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자객 두목만 남았습니다. 이럴 수가. 기억해라.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온다. 그리고는 연막을 터뜨리며 도망쳤습니다. 덕수는 쓰러진 자객들을 묶은 뒤 소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덕수 오빠가 다쳤잖아. 소연이 덕수의 상처를 보며 울었습니다. 덕수야, 괜찮으냐? 예, 마님.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김마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들은 중전마마가 보낸 자객들이다. 예, 중전마마라면 김마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덕수야, 이제는 너에게도 진실을 말해야겠구나. 진실이요? 나는
임금님의 후궁이었단다. 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 그럼 마님께서는 그래. 그리고 소연이는 임금님의 딸 공주란다. 공주, 아가씨가 공주님이시하고요? 덕수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오빠, 미안해. 그동안 숨겨서. 아니,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곳에 김마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중전마마의 질투 때문이었지. 나는 임금님의 총애를 받았고 소연이를 낳았단다. 중전마마는 그것을 용서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없는 죄를 만들어 우리를 궁에서 쫓아냈어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역모를 꾸몄다는 누명을 씌워서요. 그런 억울한 일이 그럼 이제 어찌하셔야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수 없게 되었구나. 중전마마는 우리를 죽이려 할 것이다. 그때 소연이 덕수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덕수 오빠, 오빠는 대체 누구예요? 저렇게 싸울 수 있다니. 저도 모르겠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였는데 그때 김마님이 덕수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덕수야, 너를 주워 길렀다는 할아버지가 누구였더냐? 잘 모르겠어요, 마님. 계담 할아버지하고만 불렀는데 산속에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해담이라고? 혹시 신무, 대담 도인이 아니었더냐? 신무요? 30년 전 조선 제1의 무술 고수였지. 그뿐만 아니라 이수에도 당대 어이들이 존경할 정도로 해박했단다. 왕실을 지키던 무관이자 어이였으나 어느 날 갑자기 산으로 들어갔다는 소문만 있었단다. 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런 분이셨다니. 그래서 저에게 의술과 무술을 모두 보여주셨던 거군요. 해담 어른께서 너에게 의술과 무술을 가르쳐 주었다고. 가르쳐 주시긴 했는데 제가 바보라서 익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포기하시고 어느 날부턴가 그저 저에게 보여주시기만 했어요. 너가 머리를 다쳐서 의술과 무술을 직접 익힐 수는 없었으나 너도 모르게 그분께서 보여주신 것을 내 몸이 기억하나 보다. 그렇다면 내가 그 무술과 의술을 익힌 것도 우연이 아니로구나. 소연이 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덕수 오빠, 고마워요. 나를 지켜줘서. 아가씨는 제가 꼭 지킬 겁니다. 그때 김마님이 급히 말했습니다. 이제 이곳도 안전하지 않다. 자객들이 다시 올 것이다. 어서 떠나야 한다. 덕수는 소연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마님. 셋은 밤길을 서둘러 산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마을이 점점 멀어졌지요. 덕수야, 우리 어디로 가는 거냐? 마님, 일단 산속 암자로 가시지요. 그곳에서 하루 쉬시다가 궁궐로 가야 합니다. 마님과 아가씨의 억울함을 풀어야 해요. 소연이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무섭지 않아? 무섭지요. 하지만 마님과 공주마마를 지켜야 하니까요. 그렇게 밤이 깊어질 무렵 세 사람은 작은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잠시 머물렀던 곳입니다. 암자 문을 두드리자 노승 한 분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 밤중에 누구신지요? 스님, 급한 일이 있어 하룻밤만 묵어가도 되겠습니까? 노승은 세 사람의 다급한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게. 피곤하실 텐데 쉬어 가시게. 감사합니다, 스님. 암자 안으로 들어간 세 사람. 소연은 지쳐서 곧바로 잠들었고 김마님도 피곤한 몸을 이었습니다. 덕수만 홀로 밖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지요. 할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별빛만이 그의 물음에 답할 뿐이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덕수는 암자 마당을 거닐고 있었는데 그때 노승이 다가와 말했지요. 잠이 안 오시는 모양이군요. 예, 스님. 생각할 게 많아서요. 허허, 그럴 만도 하겠구려. 자객들에게 쫓기는 몸이니? 덕수는 놀라 노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아셨습니까? 오래 살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말이오, 댁의 얼굴이 많이 낯이 익은데 댁은 혹시 해담 도인을 아시오? 예, 제 할아버지셨습니다. 노승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댁이 그 아이로구나. 예, 저를 아십니까? 20년 전
해담 도인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 암자에 오셨지. 머리를 다쳐 정신이 없는 아이였는데 보아하니 그대가 맞구려. 그게 저였습니까? 그렇소. 해담 도인께서 말씀하시길 이 아이는 억울한 누명을 쓴 집안의 마지막 핏줄이라고 하셨소. 병조판서 유대감 댁의 그런데 그때 갑자기 덕수가 머리를 붙잡고 쓰러졌습니다. 이보시오. 무슨 일이오? 아,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다. 덕수는 바닥을 구르며 괴로워했습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듯했지요. 비명과 함께 덕수의 몸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덕수는 바닥에 앉은 채 숨만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지요.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노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천히 덕수가 얼굴을 들었는데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더 이상 멍한 바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맑고 또렷하고 분노와 슬픔이 가득한 눈빛이었지요. 스님, 이제 모든 것이 생각났습니다. 예? 할아버지께서 영모의 누명을 쓰고 돌아가시던 그날 아버지와 어머니 두 누이 동생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투역자들이 따라왔고 아버지가 먼저 칼에 맞아 쓰러지셨습니다. 두 누이도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저를 안고 절벽으로 달렸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죠. 절벽에서 뛰어내리 직전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덕수야. 호조판서 김대감을 기억해라. 김판서 대감이 우리를 역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중전마마의 오빠로 내 할아버지가 군권을 쥐고 임금님의 총애를 받는 것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단다. 김판서라. 할아버지께서 호조판서 김대감의 딸이 중전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간악하다는 것을 아셨으니까요. 그래서 호조판서 김대감이 영모를 꾸며 할아버지를 제거한 겁니다. 덕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안고 절벽에서 뛰어내리셨습니다. 물에 떨어진 후 정신을 차렸을 때 어머니는 이미 그리고 저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기억을 잃었습니다. 해담 할아버지께서 저를 구해주셨고 10년 동안 산속에서 키워주셨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기억하셨구려. 예, 이제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이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겠습니다. 호조판서 김대감과 중전마마의 악행을 세상에 밝히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쓰겠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는데 소연이었지요. 덕수 오빠, 무슨 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 있었어요? 그런데 소연은 덕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덕수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오빠, 눈이? 덕수는 소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소연 아가씨, 이제 저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모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오빠, 그리고 알았습니다. 우리의 적이 같다는 것을. 김판서와 중전마마, 그들이 제 가족과 아가씨 모녀를 파멸시킨 원흉입니다. 덕수는 소연에게 노승과의 대화를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소연은 덕수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그랬구나. 오빠도 나처럼 억울한 누명을 쓴 집안이었네. 예, 하지만 이제는 알았으니 바로 잡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노승의 배웅을 받으며 암자를 나섰습니다. 조심히 가시게. 험난한 길이 될 것이오. 감사합니다, 스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덕수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 마님은 달라진 덕수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덕수야. 정말 모든 기억이 돌아온 게 맞구나. 예, 마님. 이제 저는 병조판서 유은규의 손자 유덕수입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궁궐로 갑니다. 김판서와 중전마마의 악행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덕수는 소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바보인 채 아가씨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떳떳하게 지키겠습니다. 세 사람은 한양을 향해 발길을 재촉하였고 예상했던 대로 길목마다 자객들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저기 있다. 놓치지 마라. 자객 5명이 갑자기 나타나자 덕수는 침착하게 칼을 뽑았습니다.
마님, 소연 아가씨는 뒤로 물러나 계십시오. 자객들이 덤벼들었지만, 하지만 이번에 덕수는 달랐습니다. 머리가 돌아온 지금 해담 할아버지의 무술을 완벽히 이해하고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휘, 네, 창, 턱. 단 몇 초 만에 5명 모두 제압해버렸지요. 으, 두 번째 습격, 세 번째 습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덕수는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모든 자객을 물리쳤지요. 그리고 해가 기울 무렵 드디어 한양 성곽이 보였습니다. 저기다, 저곳이 궁궐입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앞길을 검은 옷의 무리가 막아섰는데 자객 10명,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한 사내 흑풍! 김마님이 그 이름을 외쳤습니다. 오랜만이구나. 후궁 김씨. 중전마마의 명을 받들어 왔다. 오늘이 내 놈들의 마지막 날이다. 흑풍, 내 놈이 20년 전 내 가족을 죽인 자들의 우두머리구나. 뭐? 내 놈은 누구냐? 병조판서 유은교의 손자 유덕수다. 유대감에 그때 그 꼬마 녀석이 살아있었단 말이냐? 그래,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복수하러 왔다. 덕수는 칼을 겨눴습니다. 어림없다. 10명이 넘는 내 부하들이 있는데 상관없다. 모두 베어버리겠다. 흑풍이 손을 들어 신호했습니다. 모두 덤벼라. 저놈을 죽여라. 자객들이 일제히 달려들었고 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되뇌었지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이들이여,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그의 칼이 번쩍였습니다. 해담도인의 검법, 신무검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휘, 창창창. 덕수의 칼이 달빛을 가르며 춤을 추자 자객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지요. 이럴 수가. 10명의 인원이 한꺼번에. 내 차례다. 흑풍, 덕수가 칼을 겨누며 다가갔습니다. 이 흑풍이 이런 꼬맹이에게. 좋다. 내가 20년 전 내 가족을 처리한 것처럼 오늘 너도 죽여주마. 두 사람의 칼이 공중에서 부딪히며 생사를 건 최후의 결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창, 창. 이놈! 20년 전 그 꼬마가 이렇게 강해질 줄이야. 흑풍이 당황했는데 자신보다 덕수의 검법이 한 수 위였던 것이지요. 흑풍, 20년 전 내 가족을 죽인 죄값을 받아라. 덕수의 칼이 번개처럼 흑풍을 향했습니다. 휘, 뿌, 헉. 마침내 덕수의 칼이 흑풍의 칼을 튕겨냈고 흑풍이 무릎을 꿇었지요. 끝이다. 덕수가 칼을 흑풍의 목에 겨눴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20년 전 우리 가족에게도 그런 자비를 베풀었더냐? 덕수의 눈빛이 차갑게 번쩍이더니 칼을 내리치려던 찰나 그때 소연이 외쳤습니다. 덕수 오빠, 죽이지 마요. 아가씨, 저 사람을 살려서 궁궐로 데려가요. 증인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덕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고 흑풍을 묶었지요. 내 놈은 직접 임금님 앞에서 중전마마의 악행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이소란으로 궁에서 군사들이 몰려와서 덕수 일행을 둘러싸며 물었지요. 내 놈들은 누군데 궁궐 근처에서 칼을 들고 소란이냐? 나는 후궁 김씨다. 임금님을 뵙겠다. 뭐라고? 후궁 김씨라니? 주문장들이 잠시 당황하자 소연이 목에 걸고 있던 옥패를 꺼내 보여줬지요. 이것을 보아라. 선원께서 내게 주신 옥패다. 붉은 노을 아래 옥패가 빛났고 군사는 그 옥패를 보고 깜짝 놀라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공주마마. 어서 대전으로 안내하라. 임금님께 급히 아뢰 일이 있다. 예, 알겠나이다. 수문장들이 급히 궁궐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네 사람은 묶인 흑풍을 끌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궁궐의 긴 복도를 지나며 덕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지요. 할아버지, 이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대전의 문이 열리자 임금이 용상에 앉아 계셨지요. 과연 후궁 김씨로구나. 그리고 소연이도.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하, 오랜만이옵니다. 20년 만이로구나. 어찌 된 일이냐?
역모를 꾸몄다 하여 쫓겨난 것이 아니었더냐? 전하,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사옵니다. 소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없는 죄를 만들어 저희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옆에서 중전마마가 벌떡 일어나 외쳤지요. 헛소리! 증거가 어디 있느냐? 증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덕수가 묶인 흑풍을 앞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이자는 중전마마의 친위 무사 흑풍입니다. 흑풍, 고백하라. 흑풍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중전마마의 명을 받들어 후궁 김씨를 모함하였사옵니다. 뭐라고?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뿐이 아니옵니다. 중전마마께서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후궁들에게 독을 먹여 죽이셨사옵니다. 이놈이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 중전마마가 소리쳤지만 김마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증거가 있사옵니다. 김마님은 품속에서 낡은 서신 뭉치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궁에서 쫓겨날 때 소첩은 이것들을 몰래 챙겨왔사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을 위해서요. 임금이 서신들을 받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중전마마와 김판서가 주고받은 서신이옵니다. 후궁들을 제거하고 저를 모함한 계획이 모두 적혀 있사옵니다. 흑풍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사옵니다. 전하, 그 서신대로 소인이 움직였사옵니다. 또한 병조판서 유은규 대감도 중전마마의 오라비인 호조판서 김대감님의 모함으로 역적 누명을 쓰고 죽으셨사옵니다. 흑풍의 말에 임금이 벌떡 일어나 분노했지요. 유 대감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전하, 소인은 유은규 대감의 손자 유덕수요입니다. 뭐라고? 유 대감의 손자라니. 20년 전 제 가족은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소인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왔습니다. 임금은 덕수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대 혹시 목 뒤에 별 모양점이 있지 않느냐? 예, 전하, 있사옵니다. 과연 유 대감의 손자가 맞구나. 유 대감께서 손자 자랑을 하실 때 목 뒤에 별점 이야기를 하셨지. 전하, 이건 저 년놈들의 농간이옵니다. 입 닥쳐라! 유 대감은 나의 스승이자 충신이었다. 그런데 내 놈들이 모함을 해서 죽였단 말이냐? 당장 중전을 폐하라! 그리고 김판서를 잡아들여라! 대전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고 곧 김판서가 붙잡혀왔지요. 전하, 이것은 오해이옵니다. 오해라고! 내 놈이 유 대감을 모함하고 후궁들을 제거한 증거가 여기 다 있다. 이것은 이건 내 놈의 필체가 아니더냐? 역모를 꾸민 것은 유 대감이 아니라 내 놈이었구나. 전하, 당장 옥에 가두어라. 김판서와 중전마마가 모두 끌려갔고 대전에는 침묵이 흘렀지요. 유 대감, 내가 미처 진실을 보지 못했소이다. 전하, 할아버지께서는 충신이셨사옵니다. 그 누명을 벗겨주시옵소서. 당연히 그리하겠다. 유은규 대감의 역적 누명을 벗기고 명예를 회복시키겠노라. 감사하옵니다, 전하. 참, 그대는 의술과 무술에 모두 뛰어나다 하였지. 해담도인께서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진무해담 도인. 과연 그분이 그대를 키우셨구나. 임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 대감은 병조판서이자 정의품 의정이셨다. 그대는 당연히 양반의 신분이니라. 그리고는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아, 너도 이제 공주로 복권되었다. 그리고 후궁 김씨도 억울함이 풀렸구나. 감사하옵니다. 전하, 임금이 덕수와 소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덕수는 이제부터 어이이자 금군장으로 임명하노라. 감사하옵니다, 전하. 소연아, 이제 너도 공주로 복권되었으니 본처를 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소연이 당황하며 덕수를 힐끗 보았는데 임금이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지요. 허허, 그 눈빛을 보니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전하, 그것은 그때 김마님이 앞으로 나서며 임금께 말했지요. 전하, 실은 덕수가 10년 동안 소연이를 지켜왔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하하, 알겠소이다.
안 그래도 두 사람의 눈빛을 보니 오래전부터 연정을 품고 있었던 듯하오. 이복의 금군장 덕수. 유대감의 손자라면 신분도 흠잡을 데 없고 의술과 무술까지 뛰어나니 공주의 부마로 부족함이 없구나. 소연이와의 혼인도 허락하겠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때 소연이 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해도 되는 거지? 오빠라고 불러도 되는 거지? 예, 소연 공주님. 덕수 오빠, 공주님,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나도 10년을 기다렸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오빠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저도 늘 그랬습니다. 임금은 흐뭇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고 김마님도 눈물을 흘리며 딸과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아, 이제 행복하게 살거라. 모든 억울함이 풀렸고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보 머슴 덕수는 이제 당당한 양반 유덕수가 되었고 쫓겨난 공주 소연은 다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드디어 함께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10년을 기다린 덕수와 소연처럼 진심은 반드시 통하니까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